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정밀한 요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수백 개 공정을 거치는 그야말로 조 단위 레시피죠. 이 뜨겁고 위험한 주방에서 아주 섬세한 반도체 웨이퍼를 안전하게 담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쿼츠베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원익 QNC는요. 이 특수 유리 그릇 시장의 압도적인 세계 1위, 그야말로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제국에 아주 기이하고 미스테리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3%. 2025년 3분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73%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망해가는 회사도 아니고 세계 1등 기업이라면서요? 그것도 반도체 공장만 돌아가면 무조건 팔려나가는 소모품을 파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물건은 더 많이 팔았어요. 매출은 2.3% 늘었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남는 돈, 그러니까 이익은 73%나 증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야근해서 일은 더 많이 했는데 월급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익의 역설, 그 진짜 얼굴입니다. 네, 대체 이 글로벌 1등 기업의 심장부에서 그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잡으러 가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이 회사가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원익 QNC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 바로 조 단위의 베팅 덕분이었거든요. 이 회사는 미국의 모멘티브라는 원재료 공룡을 인수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시장을 그냥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죠. 이 설계의 핵심이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제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세계 최고의 방탄조끼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방탄조끼의 핵심 소재는 A라는 공장에서만 독점으로 만들어요. 저는 매일 그 공장 앞에 줄 서서 사장님 제발 재료 좀 파세요 하고 빌어야 하는 을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A 공장 사장이 요즘 재료가 올랐어요. 가격 2배 라고 하거나 우리 이제 경쟁사한테만 팔 건데요. 이래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은행에서 돈을 싹 긁어 모아 아예 그 A 공장을 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료 수급 걱정 없죠? 원가도 내 맘대로 조정 가능하죠? 심지어 경쟁사한테는 재료 없어, 미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돈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인수한 원재료 사업, 즉 모멘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무려 58.3%,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쿼츠 원석을 캐서 녹이는 것부터 정밀하게 깎아 부품을 만들고 다 쓴 부품을 세척해 재활용하는 것까지 모든 걸 통제하게 된 거예요. 방탄조끼 비유로 돌아가면 그 재료 공장이 이제 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된 겁니다. 모든 사업부가 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받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 이 강력한 심장에서 대체 무슨 문제가 터져서 회사가 휘청거리게 된 걸까요? 이 그래프가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년 전만 해도 분기에 300억 가까이 벌던 회사가 이제 80억 원밖에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원지는 명확했어요. 바로 그 거금을 주고 인수한 심장, 자회사 모멘티브였습니다. 이 자회사 하나에서만 무려 60억 원의 영업 손실이 터지면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그럼 모멘티브에선 왜 이런 재앙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거예요. 첫째, 돈 잘 벌어주던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안 팔린 재고가 창고에 쌓이면서 그 가치가 폭락했고 이걸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셋째, 자회사 상장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예상 밖의 비용들이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위에 군림하는 진짜 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8,962억 원입니다. 회사가 그 거대한 심장을 사오기 위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성공의 대가로 얻은 이 영광의 상처가 이제 회사를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 족쇄가 됐냐고요?
바로 이 이자율 때문입니다. 평균 8.02%,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거의 9천억에 가까운 빚을 연 8% 이자로 갚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뭐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낯을 발에 묶고 헤엄치는 꼴이죠. 버는 족족 이자로 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부의 재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제는 외부에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위협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원익 QNC라는 제국의 기반이자 심장 그 자체인 쿼츠라는 소재가 과연 미래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쿼츠의 아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줄여서 SiC입니다. 이 친구는 별명이 다이아몬드일 정도로 단단하고 오래가는 신소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질문 나오죠. 아니, 비싸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거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현관문 손잡이부터 화장실 변기까지 전부 다이아몬드로 만들 건가요? 아니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개의 부품을 전부 비싼 SiC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공정엔 값싼 유리그릇, 쿼츠를 쓰고 정말 가혹하고 중요한 공정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그릇, SiC를 쓰는 이른바 소재 믹스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죠. 이 위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환경에서 쿼츠를 쓰는 건 마치 레이저가 난무하는 전쟁터에 유리방패를 들고 가는 것과 같다. 미래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바로 그 레이저 전쟁터인데 여기에 언제까지 유리방패를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모두가 다이아몬드 방패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원익 QNC는 지금 아슬아슬한 웻줄 위에 서 있습니다. 안에서는 9천억의 빚과 다가오는 마감 시한이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고 밖에서는 다이아몬드라는 새로운 기술의 파도가 발밑을 위협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특히 이 내부 압박의 핵심은 바로 자회사 모멘티브의 상장, 즉 IPO입니다. 원래 2024년까지 상장을 끝냈어야 했는데 실적이 무너지면서 일단 2027년 5월 15일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 타이머를 잠시 멈춰놓은 것뿐이죠. 만약 저 새로운 마감 시한까지 상장에 실패하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투자자들의 주식을 81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전부 되사줘야 합니다. 이거 자체로도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둘째입니다.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너희 경영진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이 회사 그냥 다른 데다 팔아버릴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원익 QNC는 분명 쿼츠라는 유리로 세계 1위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 안에서는 빛이라는 모래바람이 성벽을 허물고 있고 성 밖에서는 다이아몬드라는 새로운 시대가 성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리 위에 세워진 거인은 다가오는 다이아몬드의 시대에서 자신의 제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